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방부동산 폭락 언제쯤 오나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연 폭락이 언제쯤 올지 여러분 나름대로 감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폭락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98년도 IMF 때 사실 폭락이 왔었죠. 폭락이 왔었고, 이때는 아파트도 폭락이 왔지만 상가도 거의 반토막 50% 이상 하락하는 그런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폭락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지방 각 도시의 핵심 지역, 가장 핵심 지역에 있는 상가 매물이 50% 내지는 한 80%가량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집값이 상당히 하락하는, 이때는 지방광역시별로 편차가 좀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상당히 많은 가운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좀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공급이 넘쳐나가지고 30% 분양 대행사에서 할인 분양을 하던 그 시기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과거의 폭락 사례 크게 봐서는 이 두 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의 폭락이 워낙 강렬했고 강한 인상을 줬고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줘가지고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폭락에 대한 어떤 두려움, 한 번쯤은 올 것이다 라는 폭락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 라고 생각하면 폭락을 뇌리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폭락이 오면 언제쯤 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국은 특히 2008년도 사실 IMF 같은 경우는 아시아 조그만한 동네에서 일어난 그런 위기라고 보고, 그에 반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가 붕괴될 뻔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래서 각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지금도 사실 이 코로나는 보건 위기, 어떻게 보면 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인데도 지금 뭡니까? 정부가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무제한적인 돈을 계속적으로 풀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언제 올 거냐? 사실 위기보다도 우리는 하락에 대해서, 하락의 전제 조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여러 조건,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봐서 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도 훨씬 넘칠 때, 즉 입주가 많아질 때, 엄청나게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정 수요, 각 도시의 인구의 0.5%죠. 0.5%를 곱했을 때 그게 적정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입주 물량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하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은 5만, 대구는 1.2만, 부산은 340만이라고 봤을 때 대구는 한 17,000 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 이상의 입주 물량이 있을 때 하락의 전제 조건이 아니겠는가. 또 금리가 인상될 때 그때 하락의 전제 조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시장금리에 거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하락의 전제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규제, 세금, 취득 등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 강화,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하락의 전제 조건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폭락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하락의 전제 조건에서 외부 위기가 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위기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대기업 몇 군데가 부도한다든지 중소기업 상당수가 부도한다든지 아니면 은행 몇 개가 무너진다든지 하여튼 어떤 역대급 어떤 위기가 와야지만 제가 볼 때는 폭락의 전제 조건이 맞추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폭락을 기다립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폭락은 그래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치 폭락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온 것처럼 느끼시는 이유가 폭락 유튜브가 너무 많다. 그래서 폭락 유튜브를 너무 믿지는 마시라. 많죠. 과거 2000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그 당시에 유튜브는 없었습니다만은 TV에 나와가지고 폭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있었다. 그렇죠. 한 2000년도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했다. 데인시부터 해가지고 광수시부터 해가지고 다크라이트부터 해가지고 많습니다. 다음에 망갑시부터 해가지고 다 있죠. 많습니다. 근데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유튜브를 즐겨보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특히 무주택자 내지는 2017년도 18년도에 아파트를 매도하신 분, 그래서 전세에 살고 계신 분의 그런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런 폭락 유튜브의 심리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분들은 뭔가 하면, 자, 폭락이란 글자가 썸네일, 보통 유튜브의 제목이죠. 제목이 있고, 자, 제목 밑에 영상이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썸네일을 하는데, 여기 아주 자극적인 그런 단어, 예를 들면 지방 부동산 대폭락, 10억 아파트 4억 된다, 지방 아파트 망했다, 대구 망했다, 울산 망했다, 부산 망했다, 부산 10억 곧 2억 된다, 뭐 이런 유튜브 영상 제목을 달아야지만 조회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폭락 유튜브가 폭락을 외치는 겁니다. 사실 폭락을 외치면 외칠수록 유튜브이죠.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상승 유튜브 내지는 평범한 그런 영상을 올리면죠. 조회수가 예를 들면 한 1만 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폭락 유튜브를 올린다. 그럼 적어도 3만에서 5만, 많게는 1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이 시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폭락 유튜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아주 자극적이죠. 뭐 울산 망했다, 대구 망했다, 뭐 청주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아주 자극적인 그런 제목을 달아서 시청자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망했다는 것은 대폭락이 왔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 어느 도시도 있죠. 폭락이 온 데는 없습니다. 하락, 일부 하락이 조금 있긴 했지만 폭락이 왔다. 폭락은 쉽사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폭락 유튜브의 심리는 아주 자극적인 그런 제목으로 자기들의 영상에 조회수를 올리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일부 일리 중에서 제가 받아들이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각자 도생하는 방법, 지금 현재의 상황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면서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뭐 그 정도 어떤 마음가짐이나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 그런 것이 필요한 거지. 이 유튜브들의 말을 있죠, 다 믿을 필요가 없다. 설사 만일에 지방부동산 10억짜리가 4억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만 망하는 게 아니고 서울도 망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망할 수 있고, 은행이 부실되어 가지고 은행이 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날아갑니다. 이번 정권 지금 LH공사의 땅 투기,
그리고 지금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위기에 봉착되어 있죠. 지금 부산시장, 서울시장 할 것 없이 서울시장이 다 야당 쪽에서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다음 대권도 쉽지 않다. 지금 부동산이 전 국민적으로 있죠. 지금 좌절감과 상실감 어마무지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잡지 못하면 정권도 물러나야 하는데. 자, 그래서 설사 이러한 지방 부동산이 뭐 10억짜리가 2억 되고 3억 되고 이런 사태가 오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폭락 사태는 사실 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쉽사리 오지 않는다. 정부도 그렇고 글로벌 각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언젠가 한 번쯤은 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쉽사리 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하락 상승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영상. 자, 그래서 오늘은 지방 부동산 대폭락 언제쯤 오나? 폭락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사리 오지 않는다. 하락은 충분히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 유튜브의 그런 영상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단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그런 마음가짐, 자, 마인드를 가지시라 이런 의미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